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왜 역사를 왜곡한다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이불 속으로. 자, 우리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 동북공정. 200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했던 동북 삼성에 있었던 과거 민족들에 대한 역사 정리를 하려는 중국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산하의 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민족에 속하는 국가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그리고 10세기쯤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고려, 이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고 마찬가지로 현재 한반도, 조선반도와도 관계가 없다. 이게 그 주요 논리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고구려가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한민족과 얼마나 관계가 있냐, 그 연결고리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구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는 사실상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부여인, 말갈인, 사만인, 부여와 사만은 우리나라 쪽이지만 그래도 말갈은 중국 쪽에 더 가까운, 지금은 중국인이 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은 한국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공동체 국가였죠.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의 논리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 그 고구려 유민들의 후손이 지금 뿌리를 타고 내려와서 현재 중국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조상이 조선에 살고 있던 민족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고구려는 중국 민족의 국가여야지. 저도 중국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거 자체는 이해가 가긴 해요. 그 이유가 먼저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던 부여인, 말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대표되는 과거에 금이나 청으로 불리던, 우리에게는 여진족으로 익숙한 그 만주족으로,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만주족으로 들어와 버린 거,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후손들이 금나라에도 기여하고 청나라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 역사가 한국 역사가 되면 살짝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였던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 금나라, 청나라를 만들어 정복돼?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좀 자존심이. 그래서 고구려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중국의 고대 민족이 세웠던 국가로 하자, 이런 건데, 이건 또 한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고구려가 아니 왜 니네 거냐, 우리 거지. 지금 별로 그렇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당시의 역사 상황을 보죠. 중국은 그때 거의 고구려를 자기 민족으로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1445년에 편찬된 송사에서는 고구려, 고려 이런 계승관계를 서술을 했고요. 이후에 중국 정사에는 시종일관 고구려는 왜국이라는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적어도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수나라에서 정복을 하러 오기로 했고요. 서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민족이라는 건 아닙니다. 삼국시대에서 청나라가 위나라 정벌하러 가는데 생판 다른 민족이고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삼국시대 다 같은 민족일 뿐이고 그냥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 그냥 언어도 통합니다. 위초고 모두가 한나라의 후예는 한족이었다는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서에서도 세계에 분열된 그 위초고는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역사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서에서 줄곧 고구려를 빼버렸다는 거는 내가 상종하기 싫은 오랑캐, 외국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수천 년 속의 역사에 고구려는 외국이다, 이런 관점은 틀렸고, 이거는 원래 몽골의 역사도 자기 역사는 아니었지만 원나라 이후부터 오랑캐나 다름없었던 민족들의 역사가 중국 역사로 편입이 돼버린, 갑자기 역사 인식이 바뀌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못 느꼈지만 완전히 외국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 중국은 다민족 국가야. 그래서 그때 민족들을 다 이제 중국의 역사로 생각할 거예요. 오랑캐들도 중국이었다. 남만, 서용, 북쪽, 동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된 민족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말장성을 쌓으면서 중국과 오랑캐 이렇게 다른 나라로 취급했던 나라들도 현재 중국이 돼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랑캐 역사도 우리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중국에서 고구려가 자기 역사다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그 주장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없잖아 있어요. 고구려만큼은 몇백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티벨, 몽골과 다르게 최근까지 조선의 일부를 여겼기 때문에, 역사라는 건 사실 과거랑 이어지는 건데 과거에 쭉 자기 역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가 갑자기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적잖은 오랑캐들이 중국 역사에 편입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 동이민족의 역사도 중국에 편입이 돼야 될 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나라가 없어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 없이 어떤 한 국가 내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강력한 기반을 가진 국가가 그 민족의 전체 역사를 자국민의 역사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드인 같은 경우 자기 민족을 대표할 국가가 전혀 없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비율이 거주하는 국가, 예를 들면 쿠르드인한테는
터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터키에서 쿠르드족을 자국 내 소수민족의 역사로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정말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아무리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상에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 소수민족의 역사는 포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족이 중국에 소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조선민족의 1세기부터 모든 역사를 다 중국 역사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조선족의 역사 인식은 딱 20세기 이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쫓겨나거나 생존을 위해서 도래한 한반도 출신, 만약 중국이 이 소수민족 조선족의 역사 인식을 20세기 그 과거로 넘기는 순간 조선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북조선 양쪽에서 반발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나라가 없다면 자국민의 역사로 편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있다면 그럼 그 소수민족의 역사는 그 나라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저의 기준, 그러니까 국가가 없이 사라지거나 흡수된 이런 민족들은 그 민족의 후손인 대다수가 과연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역사를 주장할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구려 조선은 학계에서 대부분 예맥 쪽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정설은 없지만 그래도 예맥 쪽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예맥 쪽이 일단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이 부여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는데 이 고구려도 사실상 예맥 쪽이 세웠다는 설이 가장 많이 주장이 되고 있으니까 중국과 한국의 삼국시대 같은 종족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지지하는 예맥 쪽, 고구려를 지지하는 예맥 쪽 서로 싸워서 고구려를 지지하는 예맥 쪽이 이긴 거죠. 부여를 지지하는 예맥 쪽은 멸망을 하더라도 한반도로 쭉 내려가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백제에 정착을 하고 이 예맥에서 출발한 이 부여민족이 백제의 민족 구성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만족들은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왜 빈집털이를 하는지. 어쨌든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고구려에도 주요 민족은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이 예맥족, 아마 만주당 어딘가에서 출발한 이 예맥족, 고구려, 백제 등 한반도의 국가를 세우면서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중국은 뭐 예맥족의 조상을 가진 어떤 납득할 만한 후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대대로 부여 고구려를 계승한다면서 스스로를 예맥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신라에서도 예고국이다, 예족이다. 근데 중국은 예인과 맥인들을 끝까지 외국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민족만큼 예맥족이라는 역사를 계승하며 후손 이름을 자처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뭐 사만을 압도하고 양맥의 이름을 드날렸다. 강기토대왕 능비에서도 사만족과 이 맥족을 같은 국가 내의 민족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보여지죠. 여기서 말씀드린 사만은 한반도 아래에서 나온, 그리고 예맥족은 만주 땅에서 나온 그 두 민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예맥족은 부여와 고구려의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그 예맥족이 세운 국가 혹은 그 예맥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예맥족의 조상이자 뭐 과거의 역사적 흔적이나 다름없는 고구려의 역사를 차지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예맥족의 후손들이 여진족으로 만주족으로 흡수된 경우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예맥족 중에는 분명히 현재 중국인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주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 그 누가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예맥족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 조상이 예맥족이었을지언정 중국에 살면서 그 정체성을 모두 버린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나라만이 그 예맥족을 계승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구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이미 동북 산성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일부 중국인이 된 예맥족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민족적인 의식이 우리나라에 남겨진 예맥족에게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먼 만주 한복판에서 중국 땅에서 시작을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등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예맥족은 한반도에 내려와서 이미 아래에 살고 있었던 사만족과 융합을 하는, 마치 중국 춘추 시대에서도 뭐 오족, 월족,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한족으로 융합이 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예맥족과 사만족은 서로가 별개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고 삼국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하나가 되는, 그리고 마침내 고려시대부터는 합쳐진 민족으로 현재까지 쭉 이어놓는 예맥 플러스 사만의 정체성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고려의 왕건도 그가 아무리 신라 출신이었다고 해도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 땅에 남아있었던 그 부여를 계승했던 그 예맥족의 흔적,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었고, 사만족과 예맥족을 계승을 하면서 고려를 건국을, 그리고 삼국사기를 집필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와 백제의 예맥족 그리고 신라의 사만족의 연맹이다 라는 걸 천명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는 고려를 부르는 영어 명칭입니다. 고대 고구려인들의 그 민족의식이 고려를 거쳐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명칭으로나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또한 중국인이 우리를 부르는 멸칭 또한 가오리빵, 그 고려라는 말을 멸칭으로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것도 나는 고려인들과 엮이기 싫다,
고려나 뭐 고구려인들은 우리와 같은 중국인이 아니다 라는 그들의 시각을 현재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몽골은 거의 자기민족화 됐지만 고려인은 아직 자기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자기들은 고구려를 자기민족 역사로 편입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뭐 편입할 근거도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굉장히 어렵고요. 뭐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면 중국 쪽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당분간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된다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탈취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 정도 결론이야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문인지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종료가 되었고요. 중국 정부는 뭐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 연구를 진행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 내에서는 마치 방치된 것처럼 뭐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건 더 이상 없지만 이제 중국 내에 굳이 퍼져 있는 거를 이 주장 자체를 굳이 적극적으로 정정하고 걷어들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은 뭐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고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아직도 중국이 동북공정을 포기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이런 오해가 있는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거의 중단되었고 중국인들도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발해는 말이죠. 중국의 역사이기도 애매하고 한국의 역사이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쭉 고구려를 말했던 그 예맥 쪽의 정체성은 우리가 쭉 이어왔지만 발해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자, 조선시대에서는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로 넣긴 좀 애매하지 않냐 이런 소리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물론 고구려 옛 땅이다. 우리 국경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고구려를 우리가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인식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옛 고구려 땅을 영토로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경과 맞닿은 국가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역사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고구려 옛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고구려인들이 신라시대를 거치면서도 우리는 고구려라는 나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꾸짐없이 주장을 하면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부 발해 유민들은 저 땅은 우리 땅이었지 라면서 꾸준히 역사적 자긍심을 이어온 흔적이 없어요. 거의 명맥이 끊긴 거죠. 사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뭐 30년 만에 세워진 나라이고 스스로를 뭐 고구려라고 부른 적도 있을 만큼 뭐 고구려의 계승이라는 인식 자체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고구려의 잔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인 이 예맥 쪽이 아니라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던 또 다른 민족, 그러니까 하위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말갈족의 주도로 나라가 새로 세워졌고요. 물론 고구려라는 이름을 초반에는 표방을 했지만 그거는 예맥 쪽이 주도하던 고구려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킨 하위계층 뭐 말갈족이 나라를 빼앗았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한 구호였을 뿐이고 계승했다고 하면은 좀 반발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예맥 쪽의 가치관이 아닌 그 말갈족의 가치관이 나라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점이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 심지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발해를 예맥 쪽의 역사로 배제하는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해 말갈 대조영 고려의 벌종이다. 고구려 사람이긴 했는데 예맥 쪽은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 여기 삼국유사에서도 뭐 말갈이라는 건 거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의 영토는 이미 말갈족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한국과 중국 공통의 역사 속 인식이 우리에게도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했던 이슈, 나라를 구성하는 대다수 민족의 후손이 만국의 역사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저의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반대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고구려를 구성했던 민족, 근데 그 말갈족의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 흡수되기도 했어요. 마치 중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처럼 우리나라에도 저 만주족의 조상인 말갈족의 후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말갈족 후예들은 분명히 소수일 거고 현재 만주족은 거의 완벽하게 중국 영토 내에 있고요. 우리가 아주 소수의 말갈족의 후예가 있다고 해서 말갈족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리 말갈족 후손의 일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중국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대부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역사를 가져가야겠죠. 발해는 예맥족보다는 말갈족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말갈족은 여진족을 거쳐서 만주족이 되었다는 점, 만주족 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주족은 우리의 역사다라고 말할 명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갈족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중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뭐 러시아 학자들은 한국 역사의 일부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뭐 일본 쪽을 보면은 뭐 말갈족이든 예맥족이든 어쨌든 중국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오랑캐였고 적어도 한족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 출신 아니냐.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인으로 봐도 틀린 건 없다. 그리고 뭐 일본의 실제 역사서에서는 발해를 고려라고 부른 흔적도 있긴.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주변국들은 말갈족이든 어쩌든 고구려 국가의 계승이라는 그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 고구려
국가 계승이라는 게 민족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주변국들의 의도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승이라는 거, 만국을 구성했던 후손이 역사를 점유한다는 제 가치관, 조국이라고는 해도 제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갈이 주류였던 이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보기엔 애매한 점이 있다. 고구려의 후손들, 고구려 잔당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민족이 대부분 말갈이면은 말갈족의 국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여진족을 우리나라는 대대로 선전을 했지만 여진족에서는 우리는 원래 고구려에서 나온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피하면서 거리를 두는데 저쪽에서는 우리와 신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주족이나 여진족과의 거리를 두는 그런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이 발해는 중국에게도 거의 뭐 버려진 역사나 다름없긴 역사였긴 합니다. 그래도 중국의 말갈, 여진, 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볼 때 발해가 아무리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 무게가 실린다. 고구려를 계승한 두 국가, 이 남쪽에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자는 이 한국의 고려와 그래도 고향 땅에서 부흥을 하고 싶었던 이 발해, 둘 중에서 고려는 남쪽에서 정착이 성공을 하고요. 예맥 쪽의 손이 살아 숨쉬면서 생존을 해왔지만 발해는 북쪽에서 멸망을 함으로써 고향을 지키려는 그 발해의 유전자, 그 혼이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후로 만주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이런 야망 자체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발해와 연관이 없어졌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향 땅을 지키려는 이 고구려 발해의 유전자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간도에 정착한 조선인 그리고 뭐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고구려인들의 고향 땅 유전자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 저는 뭐 만주는 우리 땅 뭐 이런 걸 보고 원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일본의 도레인들이 한반도에서 쫓겨났지만 원래 조선반도는 우리 땅이다. 야망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 야망의 유전자가 일본에서 이성을 잃고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임진왜란이 한일 합병이니 이런 걸 발생하는 걸 볼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향후 몇백 년 뒤에 우리가 뭐 중국의 혼란을 틈타서 이 고구려와 발해 유전자가 다시 발동을 돼서 우리도 역사적인 인식이 이 자긍심을 고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뭐 이성을 마비시키고 과거의 땅을 되찾겠다는 위험한 사상으로 발전해서 침략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만주를 되찾자, 침략을 하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중국의 대군 앞에 만주 영토를 잃을 건 또 안 봐도 뻔한 결과죠. 우리 조상님들이 바보라서 괜히 반도에 들어가서 존버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만주벌판은 지형적으로 우리 힘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사에 자긍심을 느끼는 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무시한 과거 위주의 역사인식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뭐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하고 싶다는 그 심정 자체는 이해하지만 땅은 뭐 거의 1000년이 넘게 우리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나 우리 흔적이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린 딱 고구려까지입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을 이용만 했던 이 말갈족 발해와 달리 예맥족의 진짜 후손으로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각오라면서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 일련의 행동을 지켜본 중국의 역사적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1000년 이상 민족의 발길이 닿지 않아도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해는 한반도 어느 국가도 계승을 천명하거나 역사의 뿌리를 찾으면서 자긍심을 느낀 적이 없고요. 멸망한 발해의 유민을 받아준 게 뭐 발해가 뭐 같은 민족이다 이런 증거도 아니죠. 이제 그 발해를 구성했던 그 말갈족을 대표하는 만주족 이 만주족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중국이 발해를 대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강활한 땅에서 자리 잡았던 이 고구려의 역사 분명히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의 위대한 역사지만 훗날 중국에서 혼란을 틈타 만주를 침략하는 명분으로 정당한 사상으로 자리 잡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 땅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야망과 비슷하게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쪽에서 정착한 고려 예맥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인식할 때가 됐습니다. 같은 고구려 국가의 출신이긴 했지만 예맥족이 아니라 말갈족의 입장에서 북쪽에서 그 고구려라는 고향을 끈질기게 지키다가 멸망했던 발해는 우리가 이제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